우리에게 감정이 문제가 되거나 우리 자신의 감정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할 때 말하는 감정은 주로 화의 감정이다. 어떻게 하면 이 화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화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화라는 감정은 왜 일어나는 걸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화라는 감정은 나에게 해로울 때,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불편할 때, 나의 욕구 추구가 방해될 때 발생한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 모두 나라는 생각의 기준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나라는 기준이 사라질 수 있다면 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선 화라는 감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나라는 생각의 기준은 사라지거나 어렵다면 나라는 생각의 기준이 좀 유연해진다면 화의 발생 빈도와 화의 발생 강도는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어린 아이를 생각해보자. 땅에 떨어진 과자를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할 때 아이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기도 한다. 아이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취한 행동이지만 판단 능력과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는 현재의 자신의 욕구 추구가 방해받았기 때문에 우는 것이다. 좀 자란 아이는 이런 경우에 울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아이들도 게임이나 각종 SNS를 자제시키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거나 게으르게 잠을 못 자게 규제를 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화를 낸다. 똑같은 원리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순간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으면 화를 내게 되어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된장 냄새가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냄새지만 외국에서는 된장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된장 냄새가 누구에게는 좋은 냄새로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누구에게는 역한 냄새로 화를 불러일으킨다.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누구는 화를 내고 누구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즉, 외부 자극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화의 근본적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만들어 놓은 각종 기준과 신념, 즉 나의 생각들이다. 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무에서 죽은 잎을 따듯이 아무리 열심히 죽은 잎을 따버려도 죽은 잎은 계속 생기고 나무의 모든 잎을 딴다 할지라도 내년이 되면 또 잎이 생길 것이고 죽은 잎도 또 생길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히 감정을 다스릴 수는 없겠지만 화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단계별로 연습해 나간다면 화라는 감정과 기타 다른 감정으로부터 마음이 끌리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화와 자신을 구분하는 두 번째 단계이다.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네라고 생각하고 화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화가 났다 라고 말하면 나는 화난 사람이 된다. 하지만 화가 일어났네 라고 하면 그 감정은 나와 분리된다. 감정과 생각은 나타났다 사라진다. 하늘에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비가 왔다가 그치고 눈이 왔다가 그치고 수많은 날씨 변화가 있지만 하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는 하늘처럼 텅 빈 공간이어서 날씨 변화처럼 어떤 감정도 어떤 생각도 우리를 해치거나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나가야 할 감정과 생각을 잡고 스스로 더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관찰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지나간 일을 다시 회상해서 괴로워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굳이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진실을 알고 주변을 둘러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생각은 필요할 때만 방향성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데 생각과 감정이 주인이 되어 우리가 그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도구로 잘 사용해야 할 생각과 감정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감정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더 심한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미래의 불안이 공황을 만들고 과거의 후회가 우울증을 만들기도 한다. 생각 세상과 현실 세상을 분리했듯이 감정과 나를 분리해야 한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진실이 아니고 나도 아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다.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집주인 행세를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손님과 주인이 뒤바뀌었을 때 우리는 주객전도라는 말을 쓴다. 잘 기억해 두라. 주객전도가 된 삶을 살면 안 된다. 감정은 생각보다 더 다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감정의 뇌의 진화가 이성의 뇌의 진화보다 훨씬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많은 도움이 된다.
뇌는 본능의 뇌, 감정의 뇌, 이성의 뇌 순서로 진화되어 왔다. 진화가 덜 된 동물은 주로 본능의 뇌만 가지고 살고, 조금 더 진화된 동물들은 감정의 뇌가 주를 이루고, 진화가 많이 된 인간에게는 이성의 뇌가 발달되어 있지만, 이 이성의 뇌는 50이 넘어서까지도 계속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고 계속 발달한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성보다 감정에 더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감정을 다스리는 두 번째 단계는 나와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네. 이렇게 나와 감정을 구분해서 인식하는 연습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이다. 화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 말과 행동으로 현실 세상에 옮기지 말라. 현실 세상이 아닌 감정과 생각 세상에 일어난 화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현실 세상에 옮겨지게 된다. 화가 났을 때 말과 행동을 자제하면 화가 현실 세상으로 넘어오지 않게 된다. 감정을 다스리는 세 번째 단계는 절제의 단계이다. 화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 화에 관련된 생각들이 일어날 때 화가 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보고 그 생각을 선택해서 말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화가 났을 때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다. 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 감정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말이 그 순간에는 자신이 아니었다고 하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화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사라지고 화가 주인이 되어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듯 화를 구분하고 화가 났을 때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일어난 화를 푸는 단계이다. 생각과는 다르게 화는 본능에 가까운 두 번째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금방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개나 고양이도 잘 살펴보면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개는 화가 났다가도 금방 풀리고, 또 어떤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보다 화가 나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다. 화가 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금방 저절로 풀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감정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마음을 물에 비유했을 때 감정으로 물의 물결이 심하게 일어나면 현실을 바르게 비추지 못하고,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물의 일부가 얼음으로 뭉쳐져 바르게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진실을 왜곡되게 비추게 되고 각종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 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난다. 화가 시간이 좀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운동이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그 운동을 4점까지 해보면 화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 뇌를 달래서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매운 음식을 먹어서 푸는 사람도 있다.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한다.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고통을 주고 매운맛으로 땀을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화를 푸는 것이다.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런 중독성이 있고 몸을 해치는 화를 푸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꼭 운동과 같은 건전하게 화를 푸는 나만의 방식을 평소에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나의 화가 어디에서 났으며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전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전달된 화가 집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아내나 자식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화는 사람을 따라 이동하다가 저항이 가장 적고 편한 사람에게서 분출되기가 쉽다. 가장 편안한 사람인 부부나 부모님, 형제자매 사이에서 화가 가장 쉽게 분출된다. 이렇듯 화는 화로 전달되다가 약한 고리인 가장 편한 사람에게서 분출되고, 화가 분출되었다고 해서 꼭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더 강화되고 더 증폭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화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전달되는지, 어디에서 분출되었는지, 운동 등으로 소멸되었는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축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너무 축적되어 병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사건으로 폭발되어 나오기 전에 화와 스트레스를 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가사노동, 육아 등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스로 관찰해서 적절한 시기에 환경을 바꾸는 여행 등으로 스스로의 스트레스와 화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운동이나 여행은 스스로 화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여행을 하면 새로운 환경, 경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맛, 새로운 향기, 우리의 마음이 화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화나 스트레스에 머물 수 없고, 수많은 새로운 것들로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화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물과 같이 잘 흘러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의 작동도 원활해진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여행은 환경적으로 우리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화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제 이해를 넘어 실천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수영을 하는 법을 이해하고 아는 것과 실제 수영을 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화와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운 점은 화나 스트레스가 우리의 물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화나 스트레스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의 단계를 늘 연습을 해야 하고 마지막 5번째 단계로 노트 등에 자신이 화가 날 때마다 화의 원인, 화가 이동되었으면 화의 이동 경로, 화의 분출, 화의 소멸, 화의 축적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과거에 화가 났던 상황으로 돌아가 화를 다루는 연습을 반복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현실에서 화가 일어난 전쟁 같은 순간에 현명하게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 점점 발달하게 된다. 위 과정들을 연습하고 꼭 기록으로 남기고 평소 화가 나지 않았을 때 미리 연습해 두기를 바란다.